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춰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몸의 환경인데요. 바로 사과가 그 염증 환경을 낮춰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사과는 암 역학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메타 분석에서 사과를 많이 섭취한 그룹과 적게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암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암은 크게 몸의 요소, 그 다음에 마음의 요소 두 가지로 보면, 몸의 요소에서는 이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음의 요소에서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몸은 적절한 산소와 적절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몸속에 쌓여가는 독소들이 잘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적혈구 상태도 봤을 때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라고 해서 적혈구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혈액 상태가 끈적해지거나 단백질이 너무 많다거나 독소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염증 상황에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모여 있다 보면 몸속 전체에 이 산소를 충분히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영양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pH 페이퍼로 체질을 검사했을 때도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라도 내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려는 살기 위한 어떤 임시 방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독소가 제거되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잘 작동이 되는,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잘 제거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환경, 이 환경을 목표로 한다면 암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쉽게 말하면 재발과 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암 환자에게 사과라는 것은 그냥 건강한 과일이 아니고요. 환경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몸을 재구성해주는 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주요 성분들이 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몸의 환경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입니다. 이 펙틴의 경우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거든요. 장 점막을 아주 잘 건강하게 지켜주고요. 장내 미생물도 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아서 혈당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페놀 중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또 퀘르세틴과 함께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들어있어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기산, 말릭 애시드라 그래서 유기산의 경우에는 담즙의 흐름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간 해독의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또 비타민C도 굉장히 많죠. 비타민C와 함께 파이토케미컬 이 복합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위장, 그리고 혈관, 림프의 순환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리바이오틱 성분인데요.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과 함께 또 올리고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 구성들이 암 환자에게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장 기능, 또 면역, 혈당 대사, 세포 환경을 동시에 조절하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과 단독 효과라기보다는 이 사과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신체 환경 변화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가 그냥 뛰어난 과일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정렬시켜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암 환자의 장을 어떻게 바꾸나요? 항암 과정 중에, 치료 중에는 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맞을 때도 그렇고요. 스테로이드, 항생제, 방사선 모두 다 점막을 어느 정도 손상시켜주고요. 장내 미생물도 줄어들고 또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영양이 잘 흡수가 안 되죠.
몸 전체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 이 장의 환경을 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회복시켜주는 이 과일이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수지방산의 경우에는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항염 신호 전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단수지방산도 사과를 섭취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설사, 변비, 또 장내 모든 환경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일이 바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 이 폴리페놀은 약 30에서 50% 정도가 껍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좀 최대한 같이 드시되 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은 이 껍질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껍질에 존재하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장 점막의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동물 연구에서도 사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성분들은 콕스2라는 염증 물질을 억제해주고 전체적으로 염증도 줄여주고 대장 용종의 크기도 줄여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과가 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과에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 핵심은 바로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여기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제가 계속 이 퀘르세틴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카테킨 성분도 있어요. 이것은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 주고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염증 매개인자인 NF-카파비의 경로를 억제해 줍니다. 연구 결과 CRP 수치, 염증 물질의 수치가 줄어들고 인터루킨 6나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도 같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춰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몸의 환경인데요. 바로 사과가 그 염증 환경을 낮춰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암역학 연구에서 발견된 사과의 놀라운 효능은 무엇인가요? 네, 사과는 암 역학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메타 분석에서 사과를 많이 섭취한 그룹과 적게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폐암과 대장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경향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연구를 사과가 암을 예방해요 이것보다 사과를 포함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의 내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일단 잠재적으로 이 암의 환경, 항암 환경의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 핵심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염증 지표가 줄어들고 항산화 지표가 올라가는 이 내용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의 세포 보호 효과 중에서는 또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해주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를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화된 세포를 보호해주고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 또 여러 영양소들을 같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서 세포 보호와 미토콘드리아 보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질수록 피로 회복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미토콘드리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과의 퀘르세틴은 상당히 세포 보호, 미토콘드리아 기능 보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말릭 애시드라는 산인데요. 간 해독과 대사 회복을 보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과의 유기산은 담즙 분비와 소화를 도와주고요. 간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간 수치가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건강한 세포 재생에 간접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사과는 하루 권장량을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 또는 반 개를 2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일 섭취에 크게 더 무리가 없는 분들은 하루에 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당 지수가 현미보다도 훨씬 낮아요. 현미에 비해 20이나 더 낮기 때문에 혈당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껍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사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사과의 이 폴리페놀 성분은 절반 이상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농약이나 또 왁스칠 때문에 우려가 되신다면 베이킹소다로 잘 세척하시고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셔서 꼭 깨끗하게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유기농 사과,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과를 잘 골라 드시는 것이 또 환자들에게는 또 안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위장 상태에 따라서 사과는 또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쓰린데 사과가 좋다고 하니까 사과를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과를 드시지 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위 속쓰림이 좀 심한 날, 위장 상태가 안 좋은 날, 위염이 좀 심한 날에는 저는 사과를 좀 일단 드시지 마시고 또 신맛이 약한 다른 과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산이 괜찮은 상태에서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좀 또 설사가 좀 심한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좀 사과를 좀 줄여 드시거나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사과를 생으로 껍질째 잘 드시고 또 물도 같이 드시면 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에게 가장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완전 소화 측면과 또 완전 면역, 이것을 통한 완전 항암, 그 다음에 세포 재생,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장 점막 개선이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도와주고 소화 효소의 부분이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 소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완전 면역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몸이 항산화 환경, 항염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완전 항암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단세지방산이나 퀘르세틴 성분들 전체적으로 꾸준히 사과와 함께 좋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우리 몸 전체 건강한 세포의 분열, 세포 재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싼 과일이 아니고 비싼 영양 보조 식품이 아니죠. 언제든 구하기 쉽고 또 먹기에 힘들지 않고 맛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또 장의 건강, 또 면역, 대사, 세포 재생을 동시에 돕는 우리 몸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 한 개가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은 확실한 변화 효과가 있습니다. 장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에 균형을 주고 염증과 산화된 몸을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치료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킨다는 이 큰 축에서 오늘 사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 드시는 습관, 하나 두 개 드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하니까요. 이런 좋은 습관 꼭 만들어.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신 공통점이 있나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이 혈액순환의 장애, 손발도 굉장히 차갑고 몸의 일부, 배나 어떤 몸의 일부들이 많이 차갑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체온의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액이 산성 체질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한국인들이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성분이 증가하면서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게 이제 미네랄인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산성 체질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몸의 일부 림프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목이나 어깨가 상당히 아프고 저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서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림프액이 계속 쌓이게 되고
림프관이 막히게 되고 산성 체질을 향하게 될 때는 일단 몸에서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면역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계속 이 염증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곤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체온도 일정하게 하고 피로가 없게 내 몸을 만드는 것, 체력을 늘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은 나는 다 이런 거 다 지켰어. 체온도 정상이야. 체질도 좋아. 알칼리 체질이야.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건강 음식만 찾아서 먹었는데도 암이 왔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스트레스 상태를 많이 점검을 합니다. 좀 최근에 또는 몇 년 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봤을 때 어떤 가족관계, 직장 문제, 사업 상황, 여러 상황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잠깐 이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항상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면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지나친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성염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다. 정말 너무 인생이 많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상태를 이제 수개월, 수년 지속할 때 암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암세포 에너지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도당, 당분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시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당분도 사용하고요. 당분이 부족할 때는 아미노산도 사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없을 때는 지방산도 사용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양소든지 암세포는 사용을 해서 비효율적인 이 대사를 거쳐서라도 암세포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단 하나의 영양소를 이용한다. 저는 이제 이 관점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당분 섭취, 특히 과일 섭취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포도당도 이용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아미노산도 이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지방산도 이용하고 어떠한 영양소로 이용해서라도 암세포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을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완치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해되었다. 정말 너무나 듣고 싶은 암 환자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생기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됩니다. 간암에 한번 걸리면 담낭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궁암이 생기고 또 뼈암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암은 림프암으로 또 폐암으로도 많이 전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 조직들에 계속 암이 퍼져서 영원히 암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한 번 암이 발현되신 분은 다시 또 암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암이 무섭다라는 그런 많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암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해를 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우리 온몸에 아무리 많이 암이 대부분 연기, 일기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몇 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전신에 다 퍼진 분들 외에는 보통 뭐 1cm, 2cm, 3cm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1% 미만으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정상 세포는 99%, 정상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도 이 작은 1% 미만의 이 세포와 암세포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다시 정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몸에 다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균형을 잘 찾아서 마땅히 없어야 되는 병든 세포, 노화세포를 해결하는 림프구, 백혈구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주는 면역 강화요법인 거죠. 이렇게 몸 전체의 환경에 집중하고 정상세포 99%의 정상세포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 암 환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에 근거한 희망이죠. 내 몸에는 지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 정상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슈퍼 세포로 바꿔서 병든 세포, 암으로 변하려는 그런 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정상세포를 일단은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딘가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암의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하시고 또 희망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너무 큰 불안과 공포감,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 정상세포의 세포 분열에 집중하는 것, 몸의 환경을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체력은 점점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고요. 말랐던 분들도 또 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살이 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 암의 원인인가요? 유방암의 경우에 BRCA1이나 BRCA2 같은 유방암 발현 유전자가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약 49% 정도가 이 BRCA1이 발견된 이 분들이 다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50% 정도로 보고 미리 조기에 이 유전자가 나오면 제거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유명한 어떤 여배우도 있었고 또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미리 유방을 제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난소에서도 발견이 됐다가 돼서 난소도 제거한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암에 대해서 유전자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어떤 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만 생긴다. 그러면 이 유전자만 없다. 그러면 암이 안 생기면 되는데 모든 암이 다 동일한 유전자 또는 그 암마다 특정 암마다 발생하는 유전자가 표준화되지 않아요. 절대.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물론 특정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유전자가 특정 암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전자가 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유전자라면 유전자 치료를 해서 표적 치료를 해서 그 암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나의 항암제가 완치다 이렇게 되는 항암제가 아직은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암 치료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원인이 아니고 몸 전체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환경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켰고 그 변이된 특징을 보니까
특정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유전자가 나와서 그 장기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저는 많이 말리고 싶고요. 몸 전체 환경을 바꾸자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의 씨앗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몸의 순환이 막힌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두 번째는 이제 림프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림프순환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나 지용성 영양소의 공급,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이동 통로, 노폐물들의 이 제거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순환이 두 가지 순환이 다 막히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폐물의 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의 보면 같이 공통적으로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산성 체질에 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의 환경이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면역력을 잘 발휘를 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림프순환 억제, 림프 폐색이라고도 하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막히다 보니까 백혈구의 면역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세포의 제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일단 노폐물이 잘 쌓이는 환경들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제가 해독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노폐물이 몸속에서 각종 다양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면역세포가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염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다양한 미세 염증들이 일어나서 내 몸의 백혈구가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탈진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염증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염증들이 호기되고 양성에서 또 악성으로 또 바뀌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일단 몸의 혈액순환 또 림프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순환이 막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을수록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 수치가 나쁜 상태에서도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즙을 먹는 것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고요. 양을 얼마나 지나치게 먹는지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저는 한 잔에서 5잔까지는 암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망가져 있는 상태 당연히 녹즙 드셔야 되죠. 네, 과일도 드셔야 되죠. 간세포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나 항암제에는 들어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네, 간세포가 비타민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간세포가 재생도 되면서 해독을 하는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간에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채소즙, 또 과일 당연히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간 농양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일어나는 간 농양이 심각한 분도 과일 식사만으로 3개월 꾸준히 하셔서 다 나아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것과 녹즙은 사실은 삼각관계가 없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된 간세포를 반드시 과일, 채소의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로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회복을 시켜줍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채소 과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이 손상된 분들은 간에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죠. 글루타치온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에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스버슨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분이 바로 사과, 그리고 당근, 샐러리, 십자가 채소, 케일 같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저는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500g에서 거의 1kg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많이 드시면 일단 사과에 간 세포 재생이나 담석이 또 쌓이지 않도록 담즙 생성이 잘 될 수 있는 이 간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좋은 성분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또 십자가에 들어있는 케일이나 방울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이런 성분들도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을 회복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죠. 일단 하루에 사과
하나 이상 꼭 드시는 것, 사과 500g까지 드시는 것, 사과 한 두세 개까지는 추천을 드리고요. 수작과 채소로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이 드시는 것, 또 당근도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것, 너무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에는 반드시 비타민 A, C,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